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오늘 GTC 타이베이에서 젠슨 왕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 CEO와 무대에 함께 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벨은 다음 1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다 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젠슨 왕이 공개 행사에서 특정 기업을 직접 지목하며 1조 달러를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젠슨 왕이 GTC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GPU 기업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광통신, 스위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요. 지금까지 AI 투자하면 GPU와 반도체만 떠올렸는데 젠슨 왕이 직접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마벨이 어떤 기업인지, 왜 젠슨 왕이 마벨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어떤 기술력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인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마벨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마벨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킹, 광통신,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글로벌 팹리스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와 GPU 사이, 그리고 서버와 서버 사이를 연결하는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마벨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광학 DSP입니다. 자, DSP가 뭐냐? 비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으려면 그 신호를 처리하는 두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DSP예요. 그리고 이 DSP 성능이 곧 광통신 속도와 도달거리를 결정합니다. 자, 마벨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앞서 있냐? 2017년 업계 최초로 400G ZR 광통신 모듈을 만들었고요. 2024년에는 업계 최초 800G 광통신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업계 최초로 1.6 테라비트 광통신 모듈을 공개했어요. 자, 1.6 테라비트가 얼마나 빠른 속도냐? 넷플릭스의 4K 영화 30편을 1초 만에 전송 가능한 이 속도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마벨이 가장 항상 먼저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벨을 선택했을 때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닌 직접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마벨에 20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벨을 엔비디아 NV링크 퓨전 기반의 AI 생태계 안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마벨의 광통신 기술이 엔비디아 GPU 생태계 필수 부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젠슨 왕이 광통신을 AI 시대의 핵심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가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GPU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학습이 일어날 때 GPU 하나가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합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광속으로 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이 GPU와 GPU를 연결하는데 이 구리선을 썼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거리가 10m를 넘어가면 구리선이 고대역폭 요구사항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이 심해지고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구리선에서 빛, 즉 광통신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젠슨 왕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I 컴퓨팅이 분산형 모듈형 구조로 바뀌면서 고속 인터커넥트, 스위치 칩, 광 네트워크 등 연결 인프라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GPU를 갖다 놓아도 AI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섬유 가격 이야기도 드려야 돼요. 유진 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광섬유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는 HBM 수요 증가가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이 반도체 사이클이랑 구조가 닮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통신 시장도 지금 반도체처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광통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CPU, 공동 패키지 광학입니다. 이게 광통신의 다음 챕터이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광통신 방식은 이 광 트랜시버를 서버에 꽂아서 쓰는 플러거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한계가 있어요. 광 모듈과 반도체 칩 사이에 여전히 구리 배선이 들어가면서 발열과 그 다음에 신호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CPU는 이 광 모듈을 반도체 칩과 같은 패키지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구리 배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발열이 극적으로 줄고요, 신호 손실이 없어지면서 속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상위 AI 칩에 이 CPU 기술이 우선 적용되는 시점이
2027년 말부터 28년경이고 데이터 센터 전반으로 대중화되는 것은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벨과 손을 잡은 핵심이 바로 이 CPU입니다. 차세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고객사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설명인데 그 선택권 중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CPU입니다. 그래서 마벨이 1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젠슨왕의 발언 뒤에는 바로 이 CPU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 이제 투자 이야기까지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가 루멘텀 그리고 코이런트 그리고 마벨 이 기업에게 각각 20달러 총 60억 달러 약 9조 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세 기업 전부 광통신 기업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벨과 루멘텀이 쓰는 광통신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광통신을 AI 시대의 핵심으로 선언하고 엔비디아가 9조 원을 그 생태계에 직접 꽂은 지금 그 수혜가 국내 광통신 부품 기업들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광섬유 가격이 이 반도체처럼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지금 이 타이밍에 국내 광통신 기업들을 담아두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젠슨 왕이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고 광통신이라 라고 했고 마벨을 1조 달러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광통신 인프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인 광섬유와 그리고 광케이블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공정 수직 계열화로 만드는 기업이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수직 계열화가 왜 중요하냐? 광섬유를 만들려면 먼저 이 모재라는 원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모재에서 광섬유를 뽑아내고요. 그 광섬유로 광케이블을 만드는 전 공정을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수직 계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광통신 하나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가 있는데 대한광통신이 올해 2월 미국 글로벌 AI, XR 플랫폼 기업과 AI 데이터 센터용 8640 초고밀도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8640이 뭐냐? 케이블 하나에 광섬유 코어가 864개 집적된 제품으로 범용 케이블 대비 가격이 5배에서 10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서버 대비 16배에서 36배 많은 광섬유를 사용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최대 9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인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죠. 그래서 중국산 광케이블을 쓸 수 없는 미국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대한광통신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마벨을 통해 광통신 인프라 전체를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광섬유와 광케이블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 수요를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 최근 조정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종목이 단기간 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 뒤에는 급격한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뭐다?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셔도요. 이 종목 그 젠슨왕의 마벨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거래량 동반하게 되면서 이런 큰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 종목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은 이 저점에서부터 눌림목 잡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나오는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싸진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바닥에서부터 반등 나와주면서 눌림목 구간 잡아지고 거래량 동반하게 되면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눌림목이 잡힐지 그걸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추천주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주려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거래량까지 터져주면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2글자, 1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를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엔벨러프 하단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상단선까지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 종목이 왜 대장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CPO가 광통신의 다음 챕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 모듈을 반도체 칩과 같은 패키지 안에 넣어서 전력 소비를 70% 이상 절감을 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성호전자는 그 CPO 시대가 열릴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인 이 광정렬,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 국내 광통신 최선호주로 직접 지목한 기업이 성호전자예요. 왜냐? CPO 기술이 도입되면 이 반도체 패키지 내 하나에 정렬해야 하는 광전염 포인트가 기존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이 요구되는 작업이죠. 그리고 성호전자가 최근 광 트랜시버 정렬 장비 전문 업체 ADS테크를 인수하면서 이 CPO 광정렬 밸류체인에 직접 편입됐습니다. ADS테크가 어떤 기업이냐? 엔비디아 자회사 멜라녹스 등의 정렬 장비를 공급해온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경쟁사가 중국에 인수되면서 북미 시장에서 ADS테크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ADS테크 매출이 2026년 903억 원에서 2028년에는 2,500원, 3,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성호전자는 ADS테크를 인수함으로써 CPO 밸류체인에 편입됐고, 올해부터 CPO 관련 장비 수주와 신규 매출이 본격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마벨을 1조 달러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선언한 지금, 그 광통신의 다음 단계인 CPO 장비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대한광통신이 광섬유, 케이블이라면, 물리적 인프라 단계의 수혜라면, 성호전자는 CPO 정렬 장비라는 제조, 공정 단계의 수혜라면, 광전자는 그 광통신 시스템 안에서 빛을 만들고 감지하는 핵심 소자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광전자가 어떤 회사냐? 독자적인 이 웨이퍼 설계 및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광소자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단일 광자 검출기, SPAD 등 양자암호 관련 광소자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벨이 데이터 센터 간 광통신을 1.6 테라비트 속도로 구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통신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빛으로 바꾸고 다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광소자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전자가 만드는 마이크로 LED 광소자가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CPO 시대가 열리면 광소자의 중요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PO는 광모듈을 반도체 칩 바로 옆에 붙이는 구조인데, 광모듈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소저가 필요합니다. 광전자가 보유한 웨이퍼 기반 광소자 기술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GTC에서 광통신 미래의 핵심 기술로 선언하자 광전자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모든 수급을 흡수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된 기술 기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젠슨왕이 타이베이에서 다시 한번 마벨을 통해 광통신의 중요성을 선언한 지금, 광소자라는 광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광전자가 재차 주목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종목들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 종목이 좋다? 이 종목 전망이 좋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종목들로 투자를 직접 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런 재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공부한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직접 그리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에 등장하는 재료나 뉴스들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관심 종목과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으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오전 9시 29분에 제가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이 광전자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뿌린 게 아니죠. 이 종목 보시면 6월 9일 하루 전날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영상을 통해 광전자 종목을 미리
우리가 발굴을 했고 분석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 드릴 수 있었고 그 공유를 받고 투자에 참고하셨던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6월 9일 오전 9시 3분에는요. 대한광통신 종목으로 10.45%, 6월 8일에는 아이로보틱스 종목으로 18.07%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종목 공유를 도와드리고 그 종목들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역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이 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방 입장하셔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죠. 이 방 어떻게 입장할 수 있냐? 현재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고 나중에 입장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한 종목이라도 더 공유받아서 점점점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단타로 5에서 10%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50%에서 100% 그러니까 조금은 길게 들고 가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대장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같이 공유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대장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결과적으로는 2마리 토끼 전부 다 잡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